자, 이번 주에 정권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러는 속에 검찰이 오늘까지 산하지방검찰청의 검사들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이번 주 중에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어요. 자, 언론 매체로서 크게 메이저라고 볼 수 없는 왜 하필 국민일보하고 했을까? 조중동하고 윤석열이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게 마치 보수 언론과의 유착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다고 좌파 친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윤이 말하고 싶은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있는 중립적 매체를 선택했다고 보고, 또 이 개신교,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요, 이 국민일보는 오늘 새벽에 이 기사를 릴리스했어요. 국민일보는 석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터넷판에 이 기사를 새벽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법치 말살에 대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래서 윤석열 취임이 2019년 7월인데 이제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있다, 이겁니다. 자, 윤석열은 2019년 7월 달에 취임을 했고 이제 임기 4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그 안에 뭐 조국 사건, 울산시장 유재수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여러 지금 사건이 많았어요.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법무장관에 의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여러 차례 당했고, 또 이 직무 정지가 되기도 했고, 또 징계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대검의 참모조차 자기 마음대로 꾸리지 못했는데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 해석을 내놨는데,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길을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가져와 길을 파서 없애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작심을 한 거라고 봅니다. 검찰 흔들기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검찰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가전압력에도 검찰이 흔들리지 않으니 그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고 한다. 뚜벅뚜벅 제기를 가니 포크레인을 가져와 길을 파내려고 한다. 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 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건데, 그게 검찰의 폐지지 아니면 뭔가? 입법이 이루어지면 지휘법권의 영역이 확대될 거고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나면 공소유지와 기소 이런 부분만 전담하는 이제 그런 조직으로 변호사들 밖에 민변 데리고 와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하는데 굳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검찰이라는 말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을 걸고 막으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게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붕괴할 거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검찰이 믿고 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저 합당한 사회적 실험의 결과와 제시, 전문가의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이 고통받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10수년이 걸렸다. 민주주의 태보 국민 피해를 강조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검찰주의자라 부르지 않는가? 즉 검찰을 우선시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조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보다는 국가를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라 가르쳤다. 검찰도 국가 조직일 뿐 따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검찰주의라 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된다고 여겨서 수사 기소 분리와 직접 수사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봤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윤석열 검찰의 2019년부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반감이라 생각하는가? 이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고 지금 대깨문 강경파들이 하는 소리죠. 자, 윤석열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법정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거다. 국정원 비리를 수사하다 3년 가까이 자천했고 이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예요.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여러 사건에 순탄치 않았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 괴롭고 무거운가? 자, 개인적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그간 내가 부패범죄 수사로 맞서온 사회적 강자들은 나 잡아가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피하려고 하는 자신을 수사하는 사람을 엄해하고 공격했다. 그 결과가 결국 개인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수사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자천도 받지만 그것은 거대한 이건을 수사한 결과 그 검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하겠는가?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안다. 검찰을 둘러싼 이유수가 부각되는 것이 필요할 지경이며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다만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한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원님 졸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 자, 요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일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요, 또 인터뷰 도중에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들을 썼는데 기사를 하나 더 썼습니다. 윤석열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 부패범죄 수사하면 보수가 되는가? 라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은 국민일보 인터뷰 도중 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켰다. 윤은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심해야 할 기본을 적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은 적법해야 하고 법 집행의 의뢰인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공정과 국민은 사실상 검찰권 폐지에 맞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검찰총장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었다. 갖은 권력 비리 수사 경험으로부터
해외의 법제 설명에 이르기까지 그가 3시간 넘게 격정적으로 토로한 말들은 결국 모두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결론을 향했다.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을 지키느냐라는 질문에 윤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은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했다. 20년 넘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대가로 고금을 전전했고, 원래 검찰이 고금이 제일 끝발이 없는 한직이죠. 총장으로서 징계 수모도 겪었던 그에게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문제였다.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도 맞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 기소의 분리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보는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할 뿐 검찰 조직이 권한 독점을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 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날이 진흥화, 조직화 대응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수사, 기소 분리가 왜 국민 권익을 위협하나? 정치권은 반대로 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거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게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의 정책 효율성과 인권 보호에도 바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이게 다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남이 수사한 걸 가지고 기소한다, 공소유지만 한다.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 침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틈이 나는 대로 후배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검사의 배틀필드, 전장은 법정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 대형 권력형 비리를 밤을 새워 수사하던 때에도 결국 법정에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수사와 공소유지의 비율이 1대6 정도 된다고 서로 토로하고 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별도의 의견서를 내는 관행은 이제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윤 총장이 2003년에 광주지검 평검사로 근무할 때 처음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을 시켜서 수사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태를 수사한 장본인으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의견서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면서 판사한테 의견서까지 내느냐고 빈축하는 선배들도 있었지만 윤 총장은 법 집행은 결국 설득의 과정이다. 내가 수사를 했지만은 결국 이 판결을 때리는 판사들을 설득해서 내가 수사하고 기소한 부분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는 2017년 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도 직접 법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4부에서도 지금 윤석열의 인터뷰를 소개할 건데요.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말을 왜 소개하냐라고 하겠지만은 국민일보라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보면서도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왜 유력 매체가 아닌 국민일보와 이런 인터뷰를 해서 정권 공격에 나섰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해설을 제가 해드려야 국민들이 지금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다 이해를 할 것 같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부에서 또 계속하겠습니다.